네, 궁금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올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지방선거 얘기했었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요. 여야가 예상보다 서두르고 있군요. 공천 룰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네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방선거가 여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천룰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전당원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당헌 당규를 고치기에 앞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인데 핵심은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엔 20대 1까지 차이가 났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고 상무위원이 하던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 순번을 권리당원 투표로 정합니다. 경선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하는데 이것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더 민주적인 공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라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성이 뚜렷한 후보가 유리할 텐데 이 경우 본선 경쟁력이나 확장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득권 경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존에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후보군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등으로 새롭게 합류한 후보군이 있을 텐데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 유불리가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내 구도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번 온라인 투표도 처음에는 전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반발을 의식해서 여론조사, 의견 수렴이라고 한 발 늦추기도 했습니다.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어쨌건 이번 지선 민주당 공천은 당심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살펴보죠. 일 잘하는 후보, 잘 싸우는 후보 내겠다고 했는데 주초에 공직자 평가 시스템 발표했죠? 네, 민주당 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인물론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평가 결과가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가 평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량 지표를 50% 반영하고 여기에 여론조사 30%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체장이 직접 본인 성과와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PT를 하고 여기에 점수를 20% 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과, 특히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고용률이나 예산 확보, 기업 유치 등등이 해당되고 여론조사도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라 성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 등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는데 아마 강원도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또 이를 얼마나 잘했는지 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줘서 후보를 골라내고 유권자 앞에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당헌 당규를 바꿔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민의힘은 12월 초에는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군수들은 당장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PT 준비도 해야 할 겁니다. 단체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평가 시스템을 짜면 공천에서 현역이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공천 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강원 정치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군요. 김도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